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게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좀 길게 보면 우리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독버섯처럼 바로 위험한 건 아니고요. 당신이 찾아주신 자료, 그 스탠 엑버그 박사라는 분이 꼽은 가장 위험한 음식 10가지 목록 보면서 이게 왜 위험하고 또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거랑은 무슨 상관인지 좀 깊게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0위가 정제된 국물이네요. 흰빵, 흰쌀, 파스타 이런 거요. 혈당 지수, GI가 높다는 게 이유인데 근데 좀 재밌는 게 흰빵이 75인데 파스타는 55라서 설탕 65보다 낮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아, 네네. 그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단순히 GI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자료에서는 진짜 낮은 GI의 기준을 좀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55 미만이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20 미만, 20 밑으로 내려가야 정말 낮은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20 미만이요? 와, 기준이 엄청 빡빡하네요. 그렇죠. 소고기, 생선, 견과류, 뭐 대부분의 비전분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가공 안 한 자연식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 미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낫지 했던 게 사실은 꽤 높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GI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인슐린이 막 나오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좀 둔감해져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당뇨병이나 여러 대사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인슐린 저항성. 이런 가공의 문제는 구이 과일 주스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 파는 주스들 말이죠. 신선한 과일이랑 다르게 뭐 살경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나 효소는 없어지고 섬유질도 없이 당분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가끔 신선하게 짜먹는 건 몰라도 매일 마시는 건 좀 피하라고 하는 거죠. 네, 정확해요. 과일의 좋은 점은 빠지고 그냥 설탕물 마시는 거랑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요. 뭐 비슷한 맥락으로 유기 아침 시리얼, 오이 캔디나 스낵바 또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예를 들어 그래놀라바나 단백질바 같은 것도요. 자세히 보면 설탕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뭐 소르비톨 같은 당알코올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 당알코올이요? 그건 설탕 대체제 아니에요? 네, 맞는데 이게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장에 부담을 주거나 그 장내 미생물 균형을 좀 깨뜨릴 수도 있다고 해요. 이야, 듣다 보니 건강식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은 게 많네요. 7위 저지방 식품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방 줄인다고 광고하는데 맛내려고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을 더 넣는 경우 많다고요. 네, 맞아요. 진짜 역설이죠. 특히 저지방 요거트가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더라고요. 원래 괜찮은 그리스식 요거트도 미국 가서는 무지방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설탕 범벅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결국 이 목록에 있는 음식들 공통점이 있어요. 가공을 많이 거치면서 영양가는 떨어지고 설탕,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좀 안 좋은 지방들, 뭐 씨앗 기름이나 트랜스 지방 같은 거요. 이런 함량은 높아진다는 거죠. 잠깐만요. 목록 보니까 번호가 좀 빠졌는데 8위, 4위, 3위는 왜 건너뛰었죠?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자료에는 8위 가공육, 4위 패스트푸드, 3위 식물성 기름, 씨앗 기름도 나와요. 이것들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정제된 성분, 첨가물, 나쁜 지방 문제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건 비슷한 맥락이고요. 오늘은 시간상 좀 핵심적인 것들, 겹치는 부분 제외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왔네요. 2위는 역시 예상대로 설탕 첨가 음료군요. 탄산음료는 당연하고 레모네이드, 달달한 차, 커피 음료, 심지어 코코넛 워터 중에서도 당 첨가된 게 있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럼 다이어트 음료는 괜찮을까요? 제로 칼로리 이런 거요? 자료에서는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봐요. 인공 감미료 있잖아요.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장내 미생물 환경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액상과당 형태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나 간에 부담을 더 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대망의 1위는 뭔가요? 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바로 알코올 음료입니다. 술이죠. 특히 그냥 술 자체보다도 당분이 첨가된 술이 더 문제라고 봐요. 칵테일이나 단 와인 같은 거요. 간이 알코올도 처리해야 하는데 과당까지 같이 들어오면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아, 간이 고생하겠네요. 그쵸. 예전에는 지방간 하면 보통 알코올 중독 떠올렸는데 요즘은 사실 설탕 너무 많이 멀어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더 흔해졌다는 점을 이 자료가 강조하고 있어요. 술 종류별로도 위험도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언급이 되는데 아무래도 당분 함량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당분이 적을수록 간 부담이 덜하다는 논리로 뭐 증류주, 독주가 제일 낮고 그다음 드라이 와인, 맥주, 스윗 와인, 믹스 드링크, 칵테일 순으로 위험하다고 매기더라고요. 물론 뭐든 많이 마시면 당연히 안 좋고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위험한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결국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핵심은 이런 음식들이 뭐 당장 독이 된다기보다는 만성질환, 특히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 몸에 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네요. 가공 많이 하고 설탕, 정제탄수화물 많고 안 좋은 지방 많고 이게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막 무서워하거나 이것도 먹으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공포심을 갖기보다는요. 우리가 매일 뭘 먹는지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편리하니까 또는 건강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기보다 실제 내용이 뭔지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나눈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음식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탄산음료 마시고 싶을 때 그냥 물을 마신다거나 아침 시리얼 대신 계란을 먹는다거나 이런 작은 시도 하나가 당신의 건강 여정에 꽤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